반세기도 채 안 되는 시간에 이 나라는 세계에서 가장 부유한 나라에서 국제적 거지 신세로 전락했다. 그리고 이 모든 일의 시작은 바다새의 배설물이었다. 그 이름은 나우루다. 태평양 한가운데 자리한 면적 25제곱킬로미터의 외딴 섬이다. 수만 년 동안 이곳은 140만 제곱킬로미터에 이르는 바다에서 바다새가 유일하게 깃들던 서식지였다. 바다새들은 이곳에서 번식하고 먹이를 먹으며 산더미 같은 배설물을 남겼다. 오랜 지질학적 변화를 거치며 이 새똥은 산호초와 반응했고 두께 10m에 이르는 인산형 광층이 형성됐다. 이는 최고급 비료의 원료이자 전 세계가 탐내는 전략 자원이었다. 1968년 나우루는 독립했다. 광산 개발권을 되찾으며 하루아침에 부국이 됐다. 1915년 인구 8,000명에 불과한 이 나라는 1인당 GDP가 35,700달러에 달했다. 당시 미국의 4배 수준이었다. 정부는 국민의 주거와 의료, 교육, 수도와 전기, 통신까지 모두 무상으로 제공한다고 선언했다. 부가 너무 손쉽게 들어온 탓에 아무도 그것을 어떻게 써야 할지 몰랐다. 섬을 한 바퀴 도는 도로는 고작 19km였다. 차로 12분이면 한 바퀴를 다 돌 수 있었다. 하지만 섬 주민들은 저마다 수입 고급차를 한 대씩 몰았다. 유일한 낙은 이 짧은 도로를 계속 빙빙 도는 것이었다. 정부는 막대한 돈을 들여 보잉 여객기 5대를 사들여 나우루 항공을 만들었다. 하지만 국민들은 이웃 나라에 가서 한 끼 식사를 하고 당일 돌아오기 위해 비행기를 탔다. 인광석 채굴은 전부 외국인 노동자들이 맡았다. 나우루 사람들은 완전히 손을 놓게 됐다. 전 국민이 함께하는 유일한 활동은 먹는 일뿐이었다. 그들은 매일 바다를 바라보며 수입 스테이크를 씹고 값비싼 술을 마셨다. 얼마 지나지 않아 나우루는 비만율과 당뇨병 발병률 모두 세계 1위에 올랐다. 나우루 정부도 미래를 대비하려 한 적이 있었다. 국가신탁기금을 세워 중동 산유국들처럼 전 세계에 투자했다. 그들은 호주 멜버른의 가장 번화한 지역에 당시 멜버른에서 가장 높은 건물이었던 나우루 하우스를 세웠고 식민 지배국을 내려다보았다. 또 미국과 영국, 싱가포르에서 고급 호텔들을 사들였다. 하지만 전문적 검토가 없는 투자들은 거의 모두 실패했다. 10억 달러가 넘던 기금은 불과 20년 만에 3천만 달러도 차에 남지 않을 정도로 탕진됐다. 20세기 말 섬의 인광석은 완전히 고갈됐다. 국가 재정은 순식간에 붕괴했다. 무분별한 노천 채굴은 섬 전체 국토의 80%를 험하고 척박한 석회암 지형으로 바꿔놓았고 풀 한 폭이 자라지 않게 만들었다. 한때의 낙원은 이제 경작조차 불가능한 달 표면 같은 땅이 됐다. 수십 년간 풍요를 누려온 국민들은 이미 조상들의 고기잡이 기술을 잃어버렸습니다. 해산물조차 호주에서 수입해야 했습니다. 막다른 길에 몰린 정부는 결국 극단적인 선택에 나섰습니다. 그는 나라를 거대한 역의 금융 중심지로 바꾸었습니다. 단 25,000달러만 있으면 됐습니다. 누구나 이곳에 은행 하나를 등록할 수 있었습니다. 그 결과 나우루는 국제범죄 조직과 테러리스트들의 돈 세탁 천국이 되었습니다. 국제사회의 강력한 제재로 이 길마저 막혀버렸습니다. 결국 나우루는 사실상 주권을 포기하는 길을 택했습니다. 호주와 협정을 맺고 섬의 난민 구금시설을 세웠습니다. 호주가 받아들이려 하지 않는 불법 이민자들을 수용하는 역할이었습니다. 그 대가로 호주는 매년 약 3천만 달러의 지원을 제공했습니다. 새똥으로 일어선 황금의 나라가 결국 난민 수용과 국제 원조에 기대 연명하며 옛 종주국의 부속물로 전락했습니다. 나우루의 비극이 방만한 낭비에서 비롯되었다면 또 다른 태평양 섬나라는 전혀 다른 절망에 직면해 있습니다. 그 나라는 투발루, 세계에서 4번째로 작은 나라입니다. 국토 면적은 총 26제곱킬로미터로 9개의 산호 환초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가장 높은 곳도 해발 4m에 불과합니다. 지도 위에서는 거의 보이지도 않는 픽셀 하나 같은 존재입니다. 이곳의 삶의 방식은 그 자체로 세계적인 진풍경입니다. 투발루의 수도는 거의 공항 활주로 위에 세워진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이 활주로는 나라에서 가장 핵심적인 땅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비행기에 이착륙이 없을 때면 이곳은 전국에서 가장 큰 공공광장이 됩니다. 아이들은 활주로 한가운데서 축구를 하고 연인들은 이곳을 산책하며 노인들도 이곳에서 거닐곤 합니다. 하지만 주 2회 비행기가 도착할 시간이 다가오면 날카로운 경보음이 섬 전체에 울려 퍼집니다. 소방차가 출동하고 직원들은 바리케이드를 치며 활주로 위의 사람들을 풀숲 쪽으로 물러나게 합니다. 비행기가 멈춰 서면 일상은 다시 아무 일 없었다는 듯 이어지고 사람들은 활주로로 돌아와 하던 일을 이어갑니다. 나라에는 큰 길이 단 하나뿐입니다. 오토바이를 타면 10분 만에 한 바퀴 돌 수 있습니다. 자동차는 정부 관료들의 특권이고 보통 사람들은 걸어 다닐 수밖에 없습니다. 유일한 은행에는 ATM 입출금도 없어 모든 업무를 수기 서류에 의존합니다. 최근 현금 인출기 한 대가 설치되었지만 신호가 들쑥날쑥해서 여전히 현금이 이곳의 진짜 통용수단입니다. 섬의 교도소에는 죄수 3명만 있고 정문은 늘 열려 있습니다. 그들은 낮에는 밖에 나가 일하고 밤이면 돌아와 출석을 확인한 뒤 잠을 잡니다. 한가한 시간에는 교도소 컴퓨터로 인터넷도 할 수 있습니다. 이곳에서는 탈옥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국민 9천 명이 서로를 거의 다 알고 있어서 사람들이 직접 찾아내는 속도가 어떤 감시 시스템보다도 빠릅니다. 하지만 이 느긋한 겉모습 아래에는 극심한 자원 부족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투발루는 산호초 위에 형성된 나라로 지하수가 없습니다. 강도 없어서 모든 담수는 빗물을 받아 저장한 것에 의존합니다. 섬에서 쓰이는 각종 물자는 모두 호주에서 오는 부정기 화물선에 의존합니다. 슈퍼마켓 진열대에는 늘 통조림과 인스턴트 라면이 놓여 있습니다. 가끔 보이는 쭈글쭈글한 양파, 몇 개조차 사치품이나 다름없습니다. 물자 부족보다 더 치명적인 것은 국가 전체가 물리적으로 사라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전 세계적인 해수면 상승은 평균 해발 고도가 고작 2m인 이 나라의 치명적인 타격입니다. 해수의 역류는 이미 일상이 되어 도로를 잠기게 하고 집들을 갉아먹고 있습니다. 현지인들이 스스로를 지키기 위해 할 수 있는 유일한 일은 모래주머니를 쌓아 바다를 막는 것. 그렇게 해서 땅을 단 1cm라도 높여보려는 것입니다. 하지만 정해진 운명 앞에서 그것은 너무도 미미한 저항일 뿐입니다. 과학계는 2050년이면 투발루가 완전히 바다에 잠겨 세계 지도에서 영원히 사라질 것이라고 예측합니다. 국민의 80%는 이미 호주의 영주권을 신청했고 언제든 떠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남기를 선택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가라앉아가는 이 고향을 지키면서요. 그들에게는 저 시끌벅적한 활주로와 저 푸른 석고, 그리고 밤마다 어김없이 울려 퍼지는 기도의 종소리가 곧 그들이 존재하는 모든 의미이기 때문입니다. 한 나라가 곧 가라앉으려 하지만 그들은 그 나라와 함께 조용히 남는 길을 택합니다.